자, 그럼 이제 원소와 화합물에서 원소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원소는 뭐고 화합물은 뭐니? 하고 물어봅니다.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인데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어요. 원소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의 무엇이에요? 기본 성분이에요. 기본 성분.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주기율표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주기율표를 한번 보시면 이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아이들 1번에서부터 118번까지 전부 다 뭐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원소. 수소는 어떻게 더 나눌 수 없어요. 수소라는 원소, 산소라는 원소, 질소라는 원소, 헬륨이라는 원소, 나트륨이라는 원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의 기본 성분,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뭐다? 원소입니다. 물질의 기본 성분이에요. 이게 바로 원소입니다 하고 봐주세요. 자, 그래서 원소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의 기본 성분으로 한 종류, 같은 종류로 이루어진 아이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요? 원소에 들어가요. 그러면 같은 종류. 같은 종류의 입자로 구성된 아이들. 얘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소는요, 여러분이 1단원에서 배웠던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요. 순물질이기 때문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입니다. 자, 물질의 특성이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이것이 물질의 특성이 일정합니다. 왜요? 원소는 순물질이기 때문에. 원소는 순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의 기본 성분으로 같은 종류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합니다. 그럼 이거야. 자, 보세요. 산소 하나. 자, 산소 원자 하나도 원소에 들어가고 산소 기체도 원소에 들어가요. 보세요. 산소 기체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O2. 똑같은 산소가 우리 원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 가짜 모형으로 나타내요. 자, 그럼 이게 산소야. OO. OO로 되어 있는 산소 O2. 같은 종류의 산소 원자 두 개가 만나는 것도 원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질소 원자. 자, 질소가 N이에요. 지구상에 제일 많은 질소 기체. 얘가 질소 기체야. 질소 기체 순물질이에요. 얘가 78% 차지하는데 원소예요. 그다음 우리 인간이 숨쉬는 데 차지하는 산소 기체. 산소 기체가 21%인데 원소에 들어가요. 원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가장 가벼운 기체 질소, 수소 기체. 얘는 뭐에 들어가요? 원소에 들어가요. 한 가지 물질, 한 가지 성분.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속은 똑같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모든 금속이 있는데 금속의 대표 이러면은 구리가 있고 철이 있어. 자, 구리 입자 12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부 다 구리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금속은 원소에 들어가요. 똑같은 입자가 100만 개가 있든 1000만 개가 있든 같은 종류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는 얘를 CU라고 쓰고 구리. 뭐라고요? 모든 금속은 원소에 들어갑니다. 구리든 철이든 나트륨이든. 그래서 같은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는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원소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요게 나와요. 그럼 쌤, 오존은요, 산소가 3개 있어요. 산소가 이렇게 3개 붙어 있어요. 산소가 3개 붙어 있는 O3. 오존 기체도 뭐에 들어간다? 원소에 들어가. 같은 종류의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면 전부 다 원소에 들어가. 그럼 혼자 있는 아이도 있어요. 우리 도널드 등 목소리가 나오게 해주는 헬륨 기체. 혼자 있어요. 네온 기체. 네온 사인 전광판에 쓰이는 거 알곤 기체. 자,
헬륨기체, 풍선이나 비행선에 넣는 헬륨기체, 전광판에 들어가는 네온기체, 그 다음에 용접할 때 보호해주는 아르곤기체, 얘들 혼자 있는 아름도 원소. 같은 종류의 입자가 2개 이상 여러 개 결합해도 원소입니다. 무조건 원소. 됐죠? 자, 그럼 이제 얘하고 구분하라면 누가 나와요? 화합물이 나와요. 자, 화합물은 무엇입니까? 2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거. 화합물은 뭐라고요? 2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거다.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원소 본래의 성질을 잃고 새로운 성질을 가진 거야. 2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을 해서 무엇입니까? 원소 본래의 성질. 본래 가지고 있던 성질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가져요? 화합물이라는 새로운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원소 본래의 성질을 잃고 화합물이라는 새로운 성질을 가집니다. 새로운 성질을 가져요. 새로운 성질을 가지면서 같은 종류가 아니고 다른 종류의 입자로 구성돼요. 뭐로 구성돼야 된다? 다른 종류의 뭐로 구성되어야 돼요? 입자로 구성되어야 돼요. 다른 종류의 입자로 구성되면 무조건 화합물이에요. 똑같이 2개라도. 똑같이 2개라도. 그러면서 얘도 물질의 특성이 일정합니다.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가 항상 일정합니다. 왜요? 화합물도 순물질이에요. 순물질이 화합물입니다. 순물질. 그럼 이제 봐요. 똑같이 2개야. 똑같이 2개인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H 수소 하나에 누가 왔어요? 염소가 왔어요. Cl. 똑같이 2개야. 얘도 똑같이 2개야. 똑같이 2개인데 같은 종류 2개는 원소에 들어가고 다른 종류 2개는 뭐에 들어간다? 화합물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무엇입니까? HCl이라고 쓰고 염화수소예요. 염화수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 종류 이상이야. 그럼 아까 산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산소에 누가 와서 결합을 해요? 수소가 이렇게 결합해요. 다른 종류가 2개야. 같은 거 2개, 다른 거 하나. 그럼 다른 종류가 섞여서 2개니까 얘가 바로 H2O. 그 유명한 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종류끼리 연결되면은 무엇입니까? 원소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 탄소가 있어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자,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얘는 무엇이 됩니까? 수치 되기도 하고 연필식 만드는 흑연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얘 전부 다 원소예요. 탄소가 수백 개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숯불갈비, 숯도 되고 샴푸, 심도 되고 보석인 다이아몬드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탄소에 누가 결합했다? 산소가 이렇게 하나 결합해요. 그럼 얘는 CO, 일산화탄소가 돼요. 마시면 죽는 가스. 그 다음에 여기 탄소가 이렇게 있는데 양옆에 누가 와서 결합해요? 산소가 이렇게 결합해요. 그럼 얘는 우리가 마셔도 되는 소화제,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돼요. 이산화탄소. 그럼 원소하고 화합물의 차이는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같은 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면 원소, 2개로 이루어졌는데 다른 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면 화합물. 그리고 2가지 이상. 원자가 다릅니다. 2가지 이상의 원자가 다른 아이는 전부 다 뭐에 들어간다? 화합물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질소가 하나 있는데 곰발바닥처럼 수소가 이렇게 3개 붙었어요. 그럼 얘가 바로 뭐예요? NH3라는 암모니아. 화장실에서 나는 이런 그 다음에 탄소가 하나 있어. 똑같은 탄소야. 똑같은 탄소인데 이렇게 수소가 4개 붙었어. 수소가 4개 붙었습니다. 얘가 도시가스,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면서 방부뽕, CH4, 메테리.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뭐에 들어가요? 화합물. 화합물은
다른 종류의 입자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 있는 게 무엇입니까? 화합물입니다. 그럼 이제 화합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소는 누구입니까? 모든 물질을 구성해요. 물질의 기본 성분입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의 기본 성분인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원소가 만나서 화합물이 돼요. 그럼 이제 오늘날 밝혀진 원소는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줬어요. 몇 가지가 있다? 오늘날 밝혀진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가 있어요. 원소의 종류는 11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만들었는. 그럼 이 원소는 인간이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율표에 맨 밑에 있는 92번 찾아요. 악티늄족 92번 우라늄의 동그라미 쳐요. 우라늄의 동그라미 치고 1번에서 92번까지가 자연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소는 1번에서 수소부터 시작해서 92번 우라늄까지가 자연에서 만들어졌고요. 93번부터 현재 118번까지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공적으로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럼 원소는 자연에서도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118번까지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화합물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원소는 118가지인데 화합물은 지금도 세모화합물이 어마무시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화합물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은 게 무엇입니까? 화합물의 수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물질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역사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물질 간의 공차. 완전 역사예요. 그럼 이제 옛날 사람들도 생각했어. 이 지구상에 만물의 근원은 뭘까?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의 근원은 뭘까?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어.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의 근원은 원소랍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돌이든 흙이든 물이든 공기든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의 기본은 원소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원소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래서 아주 옛날에 기원전 4세기경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물일 것이다. 왜? 인간도 엄마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태어나고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도 물, 바다에서 탄생했으니까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아니다. 물 속에 사는 생물도 공기가 있어야 살고 물 밖에 사는 사람들도 산소가 있고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나왔다. 따라서 물질의 근원은 공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다. 모든 물질은 한번 벼락이 쳐서 불이 쫙 나서 싹 죽고 나면 새싹이 싹 돋아나더라.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불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고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조상님들과 합쳐서 아닙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도 되고요. 불도 되고요. 공기도 되고 땅도 있어야 됩니다. 물, 불, 흙, 공기일 것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지구상의 만물의 근원은 4가지 원소. 물, 불, 흙, 공기이고 물과 불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과 공기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물하고 불이 만나면 습함이 돼요. 물이 증발해서 불하고 공기가 만나면 따뜻함이 됩니다. 흙하고 물하고 만나면 차가움이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원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어. 그래서 중세 연금술사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맹신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께서 불과 공기가 있던 연결 통로가 따뜻함이래. 그러면 철과 금 사이에 연결이 있겠지? 나는 이 금속으로 금을 만들어야지 연금술이 되겠어요. 근데 결국 연금술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옵니까? 17세기 프랑스 대혁명 때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했는 탈레스, 만물의 근원이 물, 불, 흙, 공기 연결되어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실험해요. 이 사람은 물이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밝히는 실험을 해요. 밝히는 실험을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와서 설명을 드려요.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걸 밝히는 실험을 해요. 뭐에다가요? 벽난로에다가 주철관, 철로 된 관을 만들어요. 주철관을 가열을 해요. 엄청나게 석탄을 떼고 나무를 떼서 가열을 합니다. 뜨거워진 주철관에 그림 책에 있어요. 주철관에 무엇을 부어요? 뜨거워진 주철관에 물을 부으면 주철관이 녹이 쓸면서 뭐합니까? 질량이 증가해요. 질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 뭐가 뭐예요? 산소기체가 뭐예요? 수소기체가 뭐예요? 수소기체가 모인다는 걸 알아냈어요. 자, 물을 부어줬더니 주철관이 녹이 쓸면서 질량이 증가해서 녹이 쓰는 건 산소를 만난다. 그래서 산화철이 돼요. 산화철이 되면서 철이 산소와 결합해서 질량이 증가하고 수소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라부아지에는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 무엇이다? 화합물. 따라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 그럼 누가 원소다? 수소와 산소가 원소입니다. 얘가 원소를 밝혔어. 물은 원소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라는 거.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틀렸고 고대 물질관은 틀렸습니다를 실험으로 증명한 사람이 라부아지에. 그럼 이제 이 라부아지가 성공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뭘 해요? 물분의 실험을 해요. 오늘날 우리 물분의 실험을 합니다. 라부아지에도 그 옛날 프랑스 대혁명 때 실험을 했는데 오늘날 그럼 물분의 실험을 해보자.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안 흘러. 그래서 순수한 물이 담겨 있어요.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안 흐르니까 수산화나트륨 같은 걸 녹여줘요.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을 넣어서 녹여줍니다. 물에다가 얘를 녹여줘요.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해요? 전류가 잘 흐르게 도와주는 전해질 역할. 전류가 잘 흐르게 도와주는 전해질 역할을 합니다. 물에다가 수산화나트륨 섞어요. 투명해요. 그럼 이제 이쪽 물에다가 이렇게 기둥 빨대 세우고 뚜껑 하나 덮어줘요. 이렇게 기둥 유리관 빨대 세우고 여기를 A라고 둬요. 여기를 B라고 둬요. 그 다음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전선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 여기 전원장치. 자, 전원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전원장치를 공급해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자, 여기 A가 플러스 극이에요. 여기 B가 마이너스 극이야. 전류를 흘려줘. 여기서 뽕뽕뽕뽕 기체가 발생해요. 뽕뽕뽕뽕 기체가 발생해요. 기체가 뽕뽕뽕 발생해서 위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무엇을 가져갑니까? 하고 물어봐요. A에다가 성냥불이나 향불을 가져가요. 자, A에다가 성냥불이나 향불을 가져갑니다. 성냥불이나 향불을 가져가요. 그래서 뚜껑을 살짝 열어요. 살짝 열어서 성냥불, 향불을 이렇게 가져가면 얘가 어떻게 돼요? 성냥불이나 향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불꽃이 막 살아나요. 활활 타오른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다가 누구를 가져갑니까? 성냥불을 가져가요. 자, 성냥불을 가까이 가져가서 얘를 넣으니까 퍽 소리를 내며 타버립니다. 퍽 소리를 내면 폭탄처럼 그냥 확 타버려요. 퍽 하면서 다 타버려요. 오, 그래서 오늘날 뭘 알았어요? 성냥불이나 향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준 여기는 무슨 기체가? 산소기체. 그 다음 퍽 소리를 내면서 확 타버리는 거 폭탄 만들 수 있는 수소기체. 따라서 물은 원소가 아니라 산소와 수소가 원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냈어. 산소기체가 뽕 하고 한 방울 나올 때 수소기체가 뽕뽕 두 방울 나온다는 거. 산소기체 한 방울 나올 때 수소기체 두 방울 나옵니다. UPB도 알아냈어. 산소기체 뽕 하나 나올 때 수소기체 뽕뽕 두 개 나와요 하는 것도 알아내는 게 오늘날 물분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오늘날 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밝혀졌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물이라는 녀석은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라는 원소,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라는 원소, 방부의 주성분이자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은 탄소와 수소가 원소가 결합해서 화합물이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라보아제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물분해 실험으로 라보아제 실험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현재까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고 밝혀졌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의 무엇을요? 이런 원소고요. 이렇게 원소 기호를 쓰게 된 역사를 이제 보러 들어가야 되는데 요까지 했는 거를 지우고 설명해야 되니까 먼저 문제를 한번 풀고 지우고 원소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31쪽에 1번하고 2번하고 먼저 풀어주세요. 1번, 2번. 자, 그럼 131쪽에 1번하고 2번 한번 채점해봐요. 원소와 화합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O. 두 번째,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단순히 섞여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단순히 섞여 있는 건 혼합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혼합물. 얘는 지금 혼합물을 설명하고 있어요. X. 화합물은 뭐예요? 바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거야. 순물질이 결합한 게 아니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혼합물을 설명하고 있어서 X. 원소는 다른 물질로 분해할 수 없다.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야. 물은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는 더 이상 나눌 수 없어요. X. 없다. 화합물의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섞여 있다. 아니요. 본래의 성질을 잃고 화합물이라는 새로운 성질을 가져라. 그럼 이제 설명합니다. 물이라는 녀석은 일반적으로 불을 끄는 성질이 있어요. 물을 뿌리면 불을 끄는 성질이 있는데 산소 활활 타게 해줘요. 수소 퍽 소리 나면서 미친 듯이 타요. 수소와 산소는 남이 잘 타게 도와주거나 스스로 폭발하는데 얘들이 결합해서 물이 되면 얘들의 성질 다 잃어버려요. 잘 타게 도와주는 거 없어요. 오히려 불을 꺼요. 원소의 성질을 잃어요. 산소, 남이 잘 타게 도와주는 성질. 수소, 턱 소리를 내면서 타는 성질을 잃고 화합, 물이 되면 불을 끄는 성질이라는 새로운 성질을 가집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건 혼합물에 대한 설명이지 화합물이 아닙니다. 얘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혼합물. X. 자, 그럼 원소와 화합물은 순물질로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맞아. 둘 다 순물질에 포함되므로 물질의 특성, 녹는 점, 하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가 일정합니다. O.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물질을 구성하는
무엇은 수소와 산소이다? 원소. 원소는 수소와 산소이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 우주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답은 원소가 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서 140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140쪽으로 가셔서 몇 번을 봅니까? 하면 3번 봐주세요. 3번 문제. 요거 탐구. 라보아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날 라보아제 실험을 확인하는 탐구예요. 자, 물의 전기분해 실험 장치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을 녹인 물, 수산화나트륨을 줄 거예요. 수산화나트륨을 줄 거고 전해질 역할 적어주세요. 전해질 역할은 뭐다? 전류가 잘 흐르게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은 무슨 역할을 해준다? 전해질 역할입니다.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다 적어줍니다. 무슨 기체? 수소기체라고 적어주세요. 마이너스 극에다가 수소기체, 플러스 극에다가 산소기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물분해 실험이 이제 나와요. 나오는데 헷갈리면 뭐 한다? 삽불났다. 외우세요. 플러스 극이 산소예요. 삽불 이렇게 외워주시면 기억하기 쉬워요. 산불. 산에 불이 나는 산불이 뭡니까?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럼 산불 외우면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수소가 되겠죠? 그래서 산불 마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입니다. 그럼 1번 가요.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에 불씨만 남은 향불을 가까이 하면 향불이 다시 타오른다. 향불이 다시 활활 타오릅니다. 플러스 극으로 고쳐주세요. 마이너스 극이 아니고 플러스 극으로 고쳐줍니다. 3번에 1번은 플러스 극으로 고쳐줘요. 3번에 2번. 퍽 소리를 내며 탑니다. 마이너스 극으로 적어주세요. 마이너스 극에서 퍽 소리를 내며 탑니다. 퍽 소리를 내면 탑니다. 마이너스 극으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소기체는 플러스 극으로 고쳐줘요. 그 다음 수소기체는 마이너스 극으로 고쳐줘요. 3번에 산소기체는 산불 플러스 극으로 고쳐주시고요. 마이너스 극은 수소예요. 마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고쳐주시고요. 물에 수산화나트륨을 넣는 까닭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 실험으로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바로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걸 밝힌 라보아제의 실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분해 실험을 통해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 물은 뭐다? 화합물이다.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는 걸 밝히는 실험입니다. 따라서 3번의 답은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140쪽. 140쪽의 3번은 5번이 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4번 한번 해보세요. 원소는 뭔지, 화합물은 뭔지 구분하시면 돼요. 누가 원소이고 누가 화합물인지 구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율표를 보면서 해도 상관없어요. 주기율표에서 나오는 아이는 전부 다 원소예요. 그럼 이제 140쪽에 4번 들어갈게요. 금! 원소예요. 자, 금은 무엇입니까? 이제 외워야 돼요. 아유, 다행이다. 금메달 땄어요. AU. 아유, 다행이다. 금메달 땄어요. 그 다음에 물은요, H2O. 화합물이에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자, 그 다음에 철은요, 폐철이에요. Fe. 원소예요.
자, 메테인 방구뽕이에요. 메테인 방구뽕 도시가스의 구성분 천연가스 CH4. 그 다음 암모니아. 화장실에서 나는 코끝을 찌르는 냄새. 암모니아 NH 농협이 아니고 NH3 암모니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무엇입니까? AL이에요. 알루. AL입니다. 자, 그래서 원소에 들어가는 것은요. 금, 철, 알루미늄이 원소예요. 화합물에 들어가는 건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 있는 물, 메테인,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와 화합물을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이렇게 가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소 기호를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원소 기호를 통해서 이런 화학 식을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 미리 설명했어요. 자, 그럼 이제 원소 기호. 자, 원소 기호도 역사가 있어요. 변천사. 자, 원소 기호를 최초로 나타내는 사람이 연금술사예요. 자기들만의 기호를 이용해서 금을 만들어야 돼. 이거는 비밀이야. 그래서 원소 기호의 변천은 제일 먼저 중세에 연금술사예요. 연금술사. 연금술사들이 자신들만의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자신들만의 그림으로 나타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나 다양하게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으로 나타냈어. 그러다가 누가 나옵니까? 근대에 와서 돌턴이 나옵니다. 자,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나와서 무엇으로 나타냈다? 원과 기호로 나타냈어요. 원과 기호.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아이런 철입니다. 이렇게 해서 번쩍번쩍 빛나는 골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술퍼룸입니다. 황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원소를 원과 기호로 나타냈어. 원과 기호로 나타냈는데 나중에 자기도 헷갈렸어.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준 사람이 있어요. 정리해준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베르셀리우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꼭 좀 알아둡니다. 우리가 오늘날 쓰는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가 뭐로 나타내자? 영어 알파벳. 영어 알파벳으로 통일을 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원소 기호는 누가 정의한 거다? 베르셀리우스. 자,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가 영어 알파벳으로 나타내자 라틴어 이름이 있던 그리스 신화의 이름이 있던 원소 이름에서 예를 들어 수소 하이드로젠이면 수소를 뭐라고 쓰자? H라고 쓰자. 자, H라고 쓰고 뭐라고 읽자? 수소라고 읽자. 카보늄은 C라고 쓰고 카보늄이니까 탄소라고 읽자. 옥시젠은 O라고 쓰고 산소라고 읽자. 니트로젠은 N이라고 쓰고 질소라고 읽자. 이렇게. 그러면서 영어 알파벳에서 원소 기호가 하나인 아이, 무조건 첫 번째 나오는 아이는 뭐라고 적자? 대문자로 적자. 대문자로 적자. 자, 내가 하이드로젠에서 수소를 H로 썼다? 헬륨이 나왔어. 헬륨이 나왔는데 H가 똑같아. 그러면 원소 이름 중에서 적당한 글자를 선택해서 헬륨 HE 해서 HE 헬륨이라고 적자. 헬륨에서 HE. 그 다음 하이드로지늄에서 HG 수은이라고 쓰자. 수소가 먼저 H를 썼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들은 원소 이름에 적당한 글자를 선택해서 첫 번째 글자 옆에 반드시 무슨 글자로 쓰자? 소문자로 쓰자. 그럼 이제 카본이 탄소를 썼어? 그럼 누구? 칼슘 Ca, 염소 클로늄 Cl, 구리 쿠퍼룸 Cu 이런 식으로 쓰자. 크로뮴 Cr. 탄소가 C를 썼기 때문에 칼슘은 원소 이름에서 적당한 글자를 써서 Ca라고 쓰자. 그 다음에 염소 클로늄에서 L을 가지고 와서 염소라고 하자. 구리 쿠퍼룸에서 Cu를 쓰고 구리라고 쓰자. 크로뮴 크로 Cr이라고 쓰자. 크로뮴. 이렇게
그럼 첫 번째 글자를 이미 다른 아이가 쓰고 있으면 원소 이름에서 적당한 글자를 선택해서 뭐로 나타내자? 첫 글자 옆에 소문자. 첫 글자 옆에 뭐로 나타내자? 소문자로 나타내자. 뭐로 쓰자? 소문자. 그래서 항상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쓰자 하고 놔줍니다. 그러면 질소가 N을 썼어요. 그럼 나트륨 Na. 나트륨 NA입니다. 그 다음 니켈 Na. 그래서 나트륨은 나 Na. 니켈은 Na.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원소 기호는 누가 주장했다? 베르셀리우스가 영어 알파벳으로 나타내자고 했고, 원소 기호는 대문자 하나로 쓰는 경우도 있고 대문자 옆에 원소 이름에 적당한 글자를 선택해서 소문자로 쓴 두 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의 I는 한 글자 있거나 두 글자 있거나 이게 끝이야. 그죠? 그래서 원소 기호는 누가 주장했다? 베르셀리우스가 주장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하고 놔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2학년 때 외워야 되는 거 거기 밑에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원소 기호는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것으로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했습니다. 베르셀리우스 별 3개 달아주세요. 그리고 밑에 갑니다. 원소 이름의 첫 글자의 알파벳은 뭐로 써라? 대문자. 그래서 하이드로젠에서 H, 카보늄에서 C. 그럼 하이드로젠이 H를 썼으니까 헬륨은 중간 글자, 적절한 글자를 택해서 소문자 HE. 카보늄에서 탄소가 C를 썼으니까 클로늄에서 염소는 H가 아니고 L을 선택해서 CL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중간 글자를 선택해서 첫 글자 대문자 옆에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하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보세요. 수소는 H, 붕소는 B, 플로린 F, 알루미늄 Al, 염소 Cl, 망가니즈예요. 니에서 왔어요. 그래서 MN. 스트론튬이에요. 스트에서 온 게 아니고 스트론에서 왔어요. SR. 바륨, BA. 헬륨, HE. 카보늄에서 탄소 C가 왔고요. 네온, Ne. 그래서 뭐합니까? 질소가 N을 썼으니까 나트륨 Na, 네온 Ne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 의사들이 말하는 소듐입니다. 그 다음 칼슘이 포타슘이에요. 소듐과 포타슘은 의학 용어에서 많이 쓰고 신경계 전달 물질로 암 환자들의 수치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가 소듐과 포타슘의 수치라서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구리구리 CU은 아이고 아까워라 은메달, 수은 HG, 은 AG, 베릴륨 베베베 BE, 붕소가 B를 썼기 때문에 산소 O, 옥시젠의 O, 그다음 마그네슘, 그에서 왔어요 MG, 그다음 황 슐퍼름에서 S, 칼슘 CA, 아연 징크에서 G, ZI가 아니고 ZN이 왔어요. 그다음 아이오딘 I, 백검 플루토늄이 백금이에요. 플루토늄에서 플로에서 P, 토늄에서 T. 그래서 백금은 PT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131쪽에 3번에서 5번까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3번에 철 적어주면 돼요. 철은요, Fe야. Fe니까 원소. 자, 그다음 두 번째 물 H2O. 수소와 산소가 결합했으니까 화합물. 그다음 3번에 질소. 질소 N이에요. 또는 질소 기체는 N2. 그럼 얘 원소예요. 그다음 4번에 메테인 방구뽕이에요. 방구뽕 CH4 화합물이에요. 자, 5번 아세트산 식초 만드는 원료예요. 얘 화학식 적을게요. CH3COOH예요.
작용기를 써주는 시성식에 들어가는 아세트산, CH3, COH, 식초 만드는 원료이면서 화학물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알루미늄 알가디 AL 원소입니다. 그래서 원하원, 하하원인데 요 원소기호 대문자, 소문자, 원소기호 이렇게 쓰고요. 화학식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연습으로 써놓으세요. 써놓는 게 외우는 거에 도움이 자꾸 되니까. 자, 그 다음 4번에 원소기호는 오늘날 원소기호는 베르셀리우스가 주장했고 원소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원소기호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오. 그 다음 원소기호의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오. 세 번째 원소기호는 반드시 두 글자가 아니요. 한 글자도 있어요. 반드시 아니에요. 한 글자도 있고 한 글자가 같을 때 적당한 글자를 써서 두 글자인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현재 사용하는 원소기호는 누가 주장했다? 베르셀리우스. 볼턴도 아니고 라보아지에도 아니고 베르셀리우스가 주장했어요. X.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원소기호하고 이름을 쓰래요. 헬륨, 헤헤헤, HE. 그 다음에 리튬, 리리리, Li. 3번 원소. 그 다음 N은 질소. 자, 그 다음에 F는 플루오린. 이게 바로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예요. 그 다음에 NA는 나트륨.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Mg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 Cl. 그 다음 Fe는 철. 그 다음에 아연은 Zn. 징크에서 Zn이 아연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작은 네모 상자 가서 원소와 화합물에서 성경이한테 물어볼게요.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한 종류로 이루어진 물질을? 그렇지, 원소. 그럼 두 번째 거,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모여있는 물질은? 오, 완벽하게 잘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동윤아,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걸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원소 기호라고 하면 돼요. 이 원소 기호는 누가 나타내자고 했어요? 베르셀리우스입니다. 그럼 귀찮아. 탄소의 원소 기호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C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Cl은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염소라고 읽으면 돼요. 오, 잘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뒤로 넘어가셔서 몇 쪽을 한번 펴주십니까? 하고 보면 140쪽 한번 가주세요. 자, 140쪽에 여러분이 5번하고 6번하고 한번 해주세요. 제가 칠판을 잠깐 지울 동안 140쪽에 5번, 6번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140쪽에 5번하고 6번 확인하고 원소 기호와 화학식 나오니까 화학식 설명 들어갈게요. 원소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것입니다. 맞고요. 현재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방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맞고요. 원소 기호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맞고요. 첫 글자가 같을 때 중간 글자를 택하여 첫 글자 다음에 뭐로 써야 된다? 소문자로 써야 돼요. 대문자가 아니고 뭐로 써주세요? 소문자로 고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원소라도 경우에 따라 다른 원소 기호를 쓴다? 아니요. 무조건 같은 원소는 같은 원소 기호를 써야 돼요. 무조건 같은 원소 기호를 써야 돼요. 같은 아이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수소는 이 지구상 어디에 가도 H라고 써야 돼요. 무조건. 자, 그래서 5번, 6번이 틀렸고요. 자, 6번 보시면 기억, 알루미늄이니까 Al, 니은, Li는 리튬, 리리리, Li, 리튬이에요. 휴대전화 충전기로 쓰이는 거, 구리구리 CU. 그 다음에 폐철, Fe 철이에요.
그 다음에 황 S.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입니다. 잘못 연결된 건 플로린이 아니고 철입니다. 따라서 몇 번이 잘못됐다?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으면 화학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화학식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원소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화학식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 자, 물질을 구성합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물이 있어요. 자, 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물은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물이라는 녀석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이제 화학식 약속을 해요. 무엇을 이용해서? 원소 기호. 수소는 H야. 산소는 O야. 자, 이렇게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원소 기호를 이용하여 원자의 개수를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 원소 기호의 원자의 수를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이루어졌어요.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에 원자의 개수를 작은 수로 써주는데 2대 1입니다. 써주는데 1은 항상 생략. 1은 항상 뭐한다? 생략. 1을 쓰니까 보기 싫다 이거야. 안 써도 1인 거 알아. 그래서 생략. 요렇게 쓰는 게 무엇입니까? 화학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화학식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바로 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물질의 종류. 얘가 뭔지 알 수 있어요. 바로 얘가 뭐다? H2O는 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 화학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원소를 알 수 있어요. 물이라는 녀석은 H와 O니까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이런 화학식을 보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수를 알 수 있어요. 수. 뭐라는 거?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앞에다 뭐가 붙었다? 3이 딱 붙었어. 화학식 앞에 숫자 3이 붙었어요. 얘가 바로 뭐다? 물질의 종류의 수야. 물이 3분자 있다는 것이구나. 그러면 화학식 앞에 있는 게 바로 물질의 종류의 수, 입자의 수가 되는 거야. 입자의 수. 또는 분자수. 물분자라는 녀석의 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3H2O라고 있으면 물이 3분자 있구나. 원자나 분자가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형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어떻게 있다고? 요렇게.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붙어 있어요. H2O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몇 덩어리 있다? 3덩어리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3개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물 분자가 3개 있다는 것이구나. 따라서 화학식 앞에 있는 커다란 숫자는 무엇을 나타낸다? 이 화학식의 수를 나타내요. 분자 수를 나타냅니다. 입자 수를 나타내요. 그럼 이제 이렇게 3H2O라고 적혀져 있으면 우리 갑니다. 수소 원자는 총 몇 개입니까? 산소 원자는 총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수학의 분배 법칙 하면 돼요.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수소는 앞에 있는 분자수 3 곱하기
뒤에 있는 개수 H2. 3, 2, 6, 6개. 그럼 산소 원자는요, 3 곱하기 뒤에 있는 수 1이 생략됐어. 1을 써줍니다. 산소 원자는 총 3이든 3. 따라서 물 세 분자 3H2O는 총 얼마의 분자수로 이루어져 있다? 총 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면 돼. 3개로 이루어진 아이가 3개 있으니까 3, 3은 9, 총 9개의 원자로 뭐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학식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다? 전 세계 공통이에요. 전 세계 공통으로 화학을 배우면 누구나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3쪽에 6번하고 7번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원자의 구조부터 들어가서 주기율표 들어갈게요. 그럼 오늘은 숙제를 좀 하면서 주기율표 1번에서 20번까지 수헬립의 분탄질산 되어 있는 거 20번까지 원소 기호하고 좀 외워오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번에서 20번까지. 자, 그럼 6번하고 7번하고 한번 해주십시오. 133쪽에 6번, 7번. 여기 있는 입자 모형은 아까 한번 그려줬기 때문에 안 그려요. 주기율표는 다음 시간 그럴 때 꼭 챙겨와요. 다음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율표 수업하면서 설명 다 해줄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채점 해봐요. CO2래요. CO2. 산소가 2개 붙어 있는 탄소야. 이름이 이산화탄소겠구나. 물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이산화탄소. 이름 써봐요. 그 다음에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요. 탄소, 산소야. 탄소하고 탄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 3번. 물질을 이루는 총 원자의 개수는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2개니까 3개. 그럼 끝났어. 자, 그 다음 갑니다. 물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까 여러분한테 나타냈어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2개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1개 이런 생략입니다. 이렇게 연구해 주시면 돼요. 찾아서. 자, 그 다음 질소라는 녀석은요. 지구 대기 중에 가장 많은 질소라는 녀석은 원소이면서 아까 있어요. 같은 종류의 원소 2개가 결합해 있는 질소입니다. 따라서 뭐 찾아주면 돼요? N2.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염화수소예요. 염화수소는 어떤지는 몰라도 서로 다른 아이야. 그럼 수소 하나에 누가 하나 붙어 있다? 염소가 하나 붙어 있으면서 HCl이 있다.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모 3자 갑니다.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원소 기호나 숫자로 나타낸 식을 뭐라고 해주면 돼요? 화학식. H2O, CO2, NH3, CH4 화학식이라고 하고요. 물의 화학식은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나와요. H2O.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NH 농협이에요. NH3가 바로 누구입니까? 암모니아. 그 다음에 메테인 방구뽕, 메테인은 CH4. 그래서 답 H2O, 암모니아, CH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끝!